결국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메라님은 비록 2군이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냈고 지금은 치지직 스트리머로서 제2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 진짜? 형의 멋짐 존엄. 정말 제2의 삶인데? 거의 버튜버 데뷔급 충격. 역대 최고는 아니지만 신이 된 남자. 도대체 뭔데? 왜 신이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롤판 최고의 스타 선수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등장은 시즌2 2011년부터 롤을 접한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다른 팬들 역시 저와 비슷했을 겁니다. 페이커의 화려한 플레이와 전적은 단연코 그를 최고의 선수라 부를 수 있게 만들었고 롤을 플레이하지 않는 이들도 페이커라는 이름 정도는 한 번쯤 들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페이커 선수를 접하기 전에 게임 대회를 일일이 챙겨보게 만든 다른 선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전적은 화려하지 않고 전성기 역시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롤 하면 떠오를 수 있게 만들어준 대회로서의 롤 재미를 알게 해준 페이커 이전의 한국 최초의 스타 선수 서포터의 아버지. 제가 소개하려는 선수의 이름은 홍민기 매드라이프입니다. 와 1세대 프로게이머인 메라님은 사실 역대 최고의 서포터라는 칭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서포터의 아버지, 서포터의 신이라 불리게 된 건 서포터라는 포지션의 인식을 완전히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롤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 서포터라는 포지션은 없었습니다. 초기 플레이어들은 라인에 챔피언을 하나씩 세우고 남은 둘이 정글을 챙기며 라인에 갱을 다니는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즌1 세계대회에서 유럽의 프나틱이라는 프로팀이 바텀라인에 원거리 딜러와 이를 보조하는 서포터를 두는 방식으로 승리하면서 현재 구조가 대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서포터는 모든 골드 습득을 딜러에게 몰아줘야 했고 자신의 아이템보다 먼저 시야를 장악할 와드를 구매해야 했죠. 아이템이 뒤처지는 만큼 게임 내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긴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랭크 게임의 캐릭터 선택 방식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랭크 게임의 포지션 설정은 지금처럼 미리 라인을 배정받는 방식이 아니라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말한 다음 상호 합의하에 라인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의 선택창, 픽창에선 위부터 아래 순서대로 픽을 정할 수 있었고 보통 이 순서는 랭크 게임 점수가 높은 순이었죠. 즉 5번째 멤버는 가장 마지막에 픽을 할 수 있었고 실력도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픽장에선 픽은 위 픽들이 남겨주는 걸 울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천민이었고 도구 취급당하던 비인기 포지션인 서포터가 남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랭겜의 서포터는 팀 내에서 가장 못하는 사람이 가는 포지션이란 편견이 생겼고 못하는 만큼 팀 보조나 잘해 라는 도구 이미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이 이미지가 크게 벗겨지진 않았지만 서포터는 게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뒤바꿔 놓은 선수가 메라님입니다. 와 근데 그래픽 실화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새삼 엄청 옛날 게임이구나. 지금 되게 좋아졌네. 지금 보니 이때 뭔 생각으로 이런 게임을 했지 싶네요. 2010년 세상에 롤이라는 게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여느 학생들처럼 방과 후 친구들과 PC방을 들르던 메라님은 친구의 권유로 롤이라는 게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게임에서 적을 끌어당겨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블리츠크랭크를 접하고 주구장창 일반 게임을 돌리던 메라님은 일반 게임 1000승을 달성하고서야 자신감을 갖고 랭크 게임에 도전해 머지않아 천상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라님께 한 통의 쪽지가 날아옵니다. 롤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장건웅님으로부터 함께 대회에 나가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훗날 한 팀을 꾸릴 빠른별, 장민성 등과 함께 팀명이 지존 X 어둠으로 아니 지존 X 어둠? 레전드네 팀명. 야심차게 덤볐지만 아쉽게도 국가대표 예선에선 탈락했습니다. 이때 생긴 인연을 계기로 메라님은 장현종 감독과 웅 선수를 주축으로 창단된 프로게임 MIG 프로스트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직 아마추어 티도 벗지 못한 국내 프로팀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막강한 프로팀에 비해 국내 프로 선수들은 체급이 딸린다는 평가가 주류였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롤은 대회로서 대중의 이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시절 해외에서 초청된 프로팀을 상대로 프로스트는 기적과도 같은 한타를 보여주며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내며 대중들의 눈길을 잡았습니다. 어렴풋하고 막연했던 프로게이머의 길이 열리고 지금의 LCK 전신인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기세를 몰아 2021년 롤챔스에서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당시 프로스트의 인기는 국내 한정으로 지금의 T1급이었고 누구도 우승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 판 졌네? 형제팀인 MIG 블레이즈와 맞붙어 0대3 처절한 완패를 당했습니다. 프로스트의 인기에 가려져 있던 블레이즈의 완패를 당한 충격에 메라님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씁쓸한 소감과 축하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게 돼서 아쉽고 하지만 이긴 게 이제 같은 팀이 이제 블레이즈 팀이니까 한편을 기뻐했으면 이제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같은 팀이니까 오늘만큼은 축하해줘야죠. 와 완전 어른인데? 패배의 쓰라림을 씻어내기도 전에 프로스트의 새로운 악재가 다가왔습니다.
메라님의 파트너였던 원딜 로코도코 선수가 팀 탈퇴를 결정한 것입니다. 로코도코 선수는 자유분방한 성향 때문에 팀원들과 수차례 불화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뛰어난 판단력으로 팀의 오더와 뱀픽을 맡아준 리더격의 선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껏 로코도코 선수의 오더에 맞춰 움직이던 메라님은 스스로 각을 보고 상황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여태까지 피지컬과 감각으로 해왔던 롤을 처음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봉인해둔 블리츠 크랭크를 다시 꺼냈습니다. 야, 봉인했던 걸 이거 좀 기대된다. 블리츠 크랭크. 사실 로코도코 선수와 함께 하던 대회에서 메라님은 불츠를 단 한 번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메인 오더였던 로코도코 선수가 불츠는 대회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각성한 메라님은 오랜만에 다시 만난 블리츠 크랭크와 함께 서포터 캐리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메라갓. 아니 이런 짤은 왜 있는 거야? 고배를 마셨던 블레이즈를 준결승에서 꺾고 결승에서 만난 건 유럽의 강팀 CLG.EU. 자신감을 가진 프로스트는 우승을 의심치 않았지만 적은 강했습니다. 이렇다 할 실수 없이도 체급과 운영에 밀리며 프로스트의 강점이었던 기적의 한타도 통하지 않은 채 2대0 또 한 번 우승을 코앞에 두고 참패를 당하기 직전. 그래서 이거 잘하면 할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남아있습니다. 아니 화질 레전드인데? 거짓말이라고 해줘. 한타에서 밀었나봐. 야, 메라님이 보고 계셔. 아니 근데 메라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메라갓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야? 날개도 4개나 있는데? 경기는 CLGU가 못 뒤집습니다. 그렇죠. 블리츠크는 대체 높습니까? 어차피 나 이거 물려서 좀 큰일 나는데 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한번 그랩이라도 일단 뻗어보자. 무의식들 같은 게 이제 발현이 딱 된 거죠. 얘는 뭔가 일로 갈 것 같다 했는데 딱 진짜 걸려가지고 야, 뿌듯했죠. 네. 3회전 적의 방심을 뚫고 역전, 4회전 신의 영역에 닿는 그랩으로 승리. 끝내 5회전에서 적 메인 딜러를 봉쇄하며 염원하던 롤챔스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압박이 심했는지 메라님은 우승 직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세를 이어 프로스트는 국제대회 2012년 월드 챔피언십에 참가. 파죽지세로 승리를 쟁취하며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여기서 최악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회 초창기였던 시절 중계하면은 선수들이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미니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이른바 눈맵을 다른 사람도 아닌 파트너 웅 선수가 저지르고 맙니다. 웅 선수는 준결승에서 잠시 퍼즈가 걸린 순간 맵을 확인하고 적의 와드 위치를 아군에게 핑으로 알려줬죠. 다행히 해당 사건으로 결승 진출 자격이 박탈되진 않았지만 파죽지세로 올라오던 한국의 다크호스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빌런이 되었고, 결승에 올라온 대만의 TPA는 치졸한 빌런을 무찔러줄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결승 현장에는 TPA를 응원하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프로스트의 활약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프로스트는 실력의 반도체 보여주지 못하고 1대3으로 최고의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라님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롤이라는 게임을 넘어 상대해야 할 적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각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 무빙, 습관을 입력하고 이윽고 메라님은 어떻게 했냐는 생각이 절로 드는 신들린 예측 그랩을 선보였습니다. 불리했던 경기마저 뒤엎어버리며 형제팀을 무찌르고 결승에 오른 프로스트. 두 번째 롤챔스 우승을 앞에 두고 만난 건 나진 소드. 결과는 우승은 의외로 안 하고 프로스트가 졌어. 왜지? 이것이 계기였을까요? 프로스트는 순식간에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13년 롤챔스 스프링 4위, 서머 4위, 13년 롤드컵 선발전 탈락, 국내 최고 인기팀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분위기에 멤버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MIG 프로스트로 시작했던 곳에 남은 건 메라님 뿐이었습니다. 팀원들의 빈자리는 다른 선수들로 채워졌지만 밑바닥이 있는지도 모를 바다에 빠진 것처럼 프로스트의 성적은 처참했고 팬들의 관심도 멀리 떠나갔습니다. 아니, 떠나간 줄로 알았습니다. 다른 대회 NLB에서 또 나진 소드에게 패배한 직후 마음을 다스리러 잠시 나갔던 메라님은 발길이 닿는 대로 가다가 한 PC방에 들어섰습니다. 우연히 들어섰지만 그냥 나가기도 뻘쭘했던 그는 자리를 잡았고, 그때 옆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매드라이프님 맞나요? 네. 네. 곧 PC방에는 깜짝 팬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어땠는지 모르지만 메라님은 이틀 연속 패배하고 벌써 1년 동안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자신에게 여전히 메라신, 메맨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팬들을 보며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메라 선수는 롤챔스 8강전 직후 PC방에서 팬들과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심정은 어떠셨는지. 사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롤챔스가 아닌 NLB에서 나진 소드에게 패배한 이후 마음을 다스리려고 잠시 나갔던 것이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으나 지금은 충분히 다스렸다. 팬들께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15년 형제팀이었던 블레이즈와 합체, 정글 포지션을 변경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앰비션 선수가 합류한 CJ 엔투스는 15년 롤챔스 스프링 시즌에서 IM 나진, 진에어 등 쟁쟁한 팀들을 무릎 꿇리고 당시 무적함대라 불리던 T1을 상대로 스코어 2대0까지 몰아붙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최저 2위로 롤드컵 진출 확정, 메라의 프로스트의 부활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외섭의 기세는 3회전부터 순식간에 꺼져버리며 결국 T1에게 무릎 꿇습니다. 이후 서머 시즌에는 쿠팀에게 패배, 롤드컵 선발전에서마저 진에어에 패배하며 롤드컵 진출의 꿈은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후 앰비션, 코코 등 팀의 기둥이 되던 멤버들이 다른 팀으로 떠나갔고 어느새 팀의 우더른이 된 메라님은 최대한 팀을 지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구직 활동을 이어가던 찰나 오랜만에 들어온 목소리가 메라 님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에서 감독을 맡고 있던 과거 파트너 로코모코 선수였죠. 미국에서 코치로 일하던 로코도코. 메라가 팀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연락해왔습니다. 와, 멋있다. 되게 멋있는 말이다. 우와, 이걸 살아? 이걸 살아? 아니, 미친! 아니. 와. 결국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메라님은 비록 2군이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냈고 지금은 치지직 스트리머로서 제2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 진짜? 형의 멋짐 존엄. 정말 제2의 삶인데? 거의 버튜버 데뷔급 충격. 비록 다른 스타 선수들에 비해 초라한 전적이었지만 오랜 롤 팬들에겐 누구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롤의 보는 맛을 알려준 최고의 선수, 서포터라는 포지션의 인식을 바꾼 선수, 국내 롤씬 최고의 슈퍼스타 전용준 캐스터, 롤 역사상 최고의 스타였고 서포터의 개념을 바꾼 선수 클템 선수, 언제 어디서나 빛날 수 있었던 존재 샤이 선수. 어렸을 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흥미가 없었을 때 친형이 매드라이프 선수의 매드무비를 보여줬는데 그때 그 영상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때부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T1 캐리아 선수, 그리고 매드라이프 홍민기 감사합니다. 와, 방송을 하고 계신가요? 와, 살아있네? 살아있는 전설. 당연하지. 당연히 살아있겠지. 15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 너무 막 약간 전설의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들어가지고 아, 근데 매드라이프 선수 진짜 멋있다. 사람들이 왜 매드라이프 선수의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낭만이 있어. 그러면 저도 이제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실 분들은 안녕히 주무시고 아직 할 일 남아 계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 혹시 밤 새실 분들 있으면은 밤은 안 샜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발, 간바스.